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은 내일 아침에 왠지 조금 영상을 찍을 때 시간이 차트가 빨리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리 조금 찍고 자려고 합니다. 캔들이 움직이는 길이 있다. 이건 길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미리 정해진다. 캔들이 움직이는 길은 미리 정해진다. 이 정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미리 정해지는지 안 정해지는지. 캔들은 구름이 얇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얇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구름이 얇다는 건 이건 두껍죠. 여긴 얇죠. 이쪽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름이 얇은 쪽으로 움직인다. 얇은 쪽으로. 그리고 상승은 음운으로 상승한다. 하락은 양운으로 하락한다. 입니다. 첫 번째가 이게 구름 얇은 쪽으로 움직이고, 두 번째가 상승은 음운으로 하락은 양운으로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특히 나스닥 차트에서 100%를 찾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구름이 얇은 쪽으로 움직인다. 자, 보세요. 얇은 쪽으로 하락하죠. 얇은 쪽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뒤로 쭉 가볼게요. 자, 얇은 부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좀 두꺼운 부분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더럽게 움직이죠. 방향을 못 잡습니다. 구름 안에서는 캔들이 방향을 잘 못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두꺼운 구름일 때는 그렇죠. 자, 여기는 두꺼운 구름에서 하락했다가 바로 튀어 올라가 버렸어요. 자, 얇은 쪽으로 움직였어요. 한 며칠 차이는 납니다. 캔들이 며칠 차이는 납니다. 이 며칠 차이 나는지 어떻게 아냐면, 자, 가까이 보세요. 일목균형표에 요 구름의 이 세로선 보이시죠? 요 세로선이 캔들의 가운데입니다. 이게 캔들의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즉 시간을 알려줍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캔들이 있을 때 구름까지 온다. 그러면 이렇게 끄어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 세로선의 개수를 세면 이게 얼마 만에 올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시간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가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일목균형표를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진짜 꽃이 시간 가치와 공간 가치인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분들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분들, 시간 가치 전혀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일목균형표 배우지 마세요. 이렇게 구름에 색칠해 놓으신 분들한테
배우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21개 만에 이렇게 올 수 있다. 이건까지 알아야 돼요. 얼마까지 알아야 되는지 이게 봐야 되는데 시간 가치를 못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대강 배우시고 그냥 유튜브 따라하는 그냥 일반 그 유튜버들 영상 보고 따라하는 분들입니다. 절대 이 빗금, 그러니까 여기 구름에 색칠해 놓은 사람들 절대 일목균형표 배우지 마세요. 이런 분들한테. 자, 돌아가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구름은 얇은 쪽으로 빠지려고 합니다. 캔들은 구름의 얇은 쪽으로 여기서 지지받고 튀어 오른 상태고 이렇게 구름 하락 상승은 양운으로 할 수도 있다. 음운으로 보통은 하락에서 저점에서 상승은 음운으로 올라옵니다. 구름 위로. 근데 구름 아래에서 양운으로 올라올 때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엄청 강하게 올라와요. 이게. 자, 이건 다음에 하고 자, 이렇게 얇은 쪽으로 구름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분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의 60분봉인데요. 여기 포잉 스팬하고 지우고 구름만 남겨 놓을게요. 자, 돼요. 구름의 얇은 쪽으로 올라오고 얇은 쪽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지그재그로 내려옵니다. 자, 원래는 캔들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여기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올라왔죠? 요 얇은 쪽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는 시간 가치를 맞추기 위해 급등합니다. 늦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자, 구름이 얇은 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다른 분봉도 볼까요? 240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얇은 쪽으로 올라오고 구름이 얇은 쪽으로 빠집니다. 그렇게 요렇게 구름이 두터운 쪽으로는 빠지면은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돼요.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내려 꽂아야 돼요. 이렇게 얇은 쪽으로 빠집니다. 상대적으로 얇은 쪽으로 빠지고 움직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될 게 있는데 이거는 역시나 멤버십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름이 얇은 쪽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 구름이 얇은 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구름이 여기 날죠? 구름 변곡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여기는 그리고 지지? 여기네요. 여기 구름 변곡되는 부분이죠. 그죠? 구름 변곡이 된다면은 얇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봐도 구름이 얇은 부분에서 올라온다. 크게 보이는 게 조금 더 편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3분봉, 5분봉 볼까요? 3분봉입니다. 3분봉에서도 어때요? 구름이 이렇게 여기 변곡 부분 구름 변곡이 곧 변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그 일목균형표 일목선사님께서는 자, 구름이 얇은 부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얇은 부분으로 뚫고 올라가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상승은 음운으로 하고, 자, 저점 찍고 상승은 음운으로 캔들이 뚫고 나오고, 하락은 양운으로 뚫고 내려옵니다. 자, 상승은 음운으로 뚫고 올라오는데, 음운으로 뚫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짜 구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저점 찍고 상승은 음운으로 뚫고 올라오죠. 여기도 음운으로 뚫고 올라오고 양운으로 하락으로 빠집니다. 이게 3분봉이고요. 1봉 한번 볼게요. 자, 저점 찍고 음운으로 뚫고 올라오고 양운으로 하락으로 빠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거는 가짜 구름이 되고 세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양운으로 빠져서 내려오고 음운으로 상승을 합니다. 역시나 양운으로 빠져서 내려오고 음운으로 상승했지만 하락. 분봉도 보겠습니다. 큰 분봉 볼게요. 자, 양운으로 올라왔죠, 구름 위로. 이거는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상승이 좀 셉니다. 여기도 음운으로 뚫고 올라오고 양운으로 빠졌어요, 하락으로. 60분봉도 볼게요. 60분봉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운으로 상승, 양운으로 하락, 양운으로 하락, 그죠? 자, 이렇게도 보시면은 음운으로 상승했죠? 양운으로 빠집니다. 양운으로 빠지고, 양운으로 빠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정상적인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정상적인 거는 음운으로 저점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3분봉 보세요. 양운으로 빠지죠. 하락이. 그리고 길게 보면 양운으로 빠지고 음운에서 올라옵니다. 3분봉입니다. 음운으로 올라오고 양운으로 하락, 음운으로 상승. 어떻습니까? 자, 맞죠? 1번 구름이 얇은 곳으로 캔들은 움직인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구름이 매물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구름이 매물이다, 매물이대다 라고 이야기를 일목균형표 하시는 분 공부 좀 하셨으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얇은 부분은 두껍다가 이렇게 얇아지는 부분은 매물대가 어떨 것 같아요? 매물이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간적인 매물과 시간적인 매물 자체가 많이 없다라는 게 됩니다. 구름이 얇으면 매물이 적어서 캔들이 쉽게 뚫고 올라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이 두껍다는 거는, 이렇게 구름이 두껍다는 거는 이 매물층이 엄청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매물대가. 그러면 캔들이 장대로 뚫거나 진짜 야금야금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뚫어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캔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방향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향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름이 얇은 데서 쭉 내려오죠. 구름이 두꺼운 데서는 장대로 뚫어 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쫙 내려오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는 방향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540분봉 한번 볼게요. 자, 음운으로 올라오고, 자, 음운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급락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금야금 하다가 갑자기 쭉 내려오죠. 구름 속에 있을 때 캔들은 방향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자기 멋대로예요. 양운으로 내려오고 음운으로 올라가고 완전 내려 꽂아 버렸죠. 이건 지지. 이렇게 길이 정해져 있어요. 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얇은 곳으로 상승, 얇은 곳으로 하락. 그리고 두꺼우면 훅 내려왔다가 막 왔다가 또 훅 내려왔다가 자기 멋대로입니다. 여기 구름 안에서는 두꺼운 구름, 특히나 두꺼운 구름 안에서는 이 방향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매물대 안에서 거래량이 많아져 버리면은 크게 움직이고, 거래량이 적을 때는 막 지지부진 막 이렇게 막 자기 진짜 막 횡보하듯이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되게 까다롭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두꺼운 구름으로 뚫고 내려왔을 때는 장대로 내려와 버리죠. 두꺼운 구름으로 올라가 버릴 때는 장대로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구름 안에서는, 자, 그래도 이건 다 지켰어요. 양운으로 빠지고 음운으로 올라 상승하고 양운으로 하락하고, 이건 지키지만 여기서는 거래량이 문제죠. 거래량이. 얇은 쪽으로 올라오면서 상승. 음운이죠. 그래도 이건 웬만하면 지킬 텐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지난번 폭락은 예측할 수 있다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되세요. 음운에서 이렇게 올라온 캔들이 이 음운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하면은 전저점을 뚫고 내려간다. 이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밴드방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승도 한번 볼게요. 쭉쭉 뒤로 넘어가서 어디죠? 여기 지난번 아까 봤던 데인데, 구름이 두꺼우니까 자기 멋대로 움직이다가 장대로 꽂아 버리죠. 그죠? 이때 진짜 골 아픕니다. 이때 여기서 지지를 받은 척 하다가 구름 변곡, 구름 얇은 데서 빠져버려요. 그죠? 구름 두꺼운 데서는 장대로 올려버리고 음운에서 올려버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이죠? 지지지. 그래도 계속 하락은 하네요. 여기서는 그래도 이 부분보다는 얇으니까 움직이죠. 만약에 캔들이 조금 더 가서 여기에 선행 스팬 1이랑 부딪혔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조금 더 버티다가 이 선 여기쯤에서 부딪혔다 하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에서 부딪혔다면. 왜냐, 구름이 두껍기 때문에. 그러면 앞구름이 우문이 안 돼 버립니다. 이제 아셨나요?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1번, 캔들은 얇은 구름 쪽으로 움직인다.
근데 100%는 아니다. 100%는 아니다. 두꺼운 구름 쪽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와 방향 예측이 어렵다. 어렵다. 두 번째, 상승은 의문으로 하고 하락은 양운으로 한다. 자, 우리 일목균형표 조금 이제 초급 정도 떼시는 분들은 아니 양운에서 앞구름이 양운이면 상승하고 약구름이 의문이면 하락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양운에서 상승하고 음운에서 상승하고 양운에서 하락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칠한 사람한테 일목균형표 배우지 마세요. 시간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간 가치는 나중에 이야기를 또 하게 잠깐만 언급하고 마지막이니까 지금까지 영상 길게 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저점에서부터 26만의 캔들은 구름 위로 올라옵니다. 최저점에서 26개, 6개 캔들만의 캔들은 올라옵니다. 자, 최저점에서 26개 캔들, 25개, 26개 캔들만에 올라옵니다. 구름 위로. 이게 시간가치 기본이죠. 자, 그러면 다른 쪽 캔들도 한번 볼까요? 쭉 뒤로 가서, 아이고. 분봉으로 가볼게요. 60분봉 가볼게요. 자, 최저점 쪽으로 가봐야 되는데 최저점 찍고 여기쯤 되겠네요. 자, 최저점 찍었죠. 여기서 쭉 올리면은 30, 26이네요. 여기는 좀 늦네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보통은 최저점 찍고 26개에서 33개 캔들만에 캔들은 구름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시간가치의 기본이에요. 이게 시간가치의 기본입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최저점 찍고 26. 자, 여기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 원래 여기로 올라와야 돼요. 여기로 올라와야 돼요. 캔들이. 이게 바로 시간가치입니다. 이 캔들 구름 색칠하신 분들한테 일목균형표 절대 돈 주고 배우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 12시 반이네요. 아우, 저도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을 위해서. 자,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